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낫데이스 홀스 옛날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옛날 얘기라니까 이제 재미없겠죠. 제가 만약에 입사했을 때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2000년 전이니까요. 2000년 전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 사번은 96 사번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해도 안 되는 사본이겠죠.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대우통신을 입사했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보려면 이 옛날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옛날 얘기하면서 이제 옛날과 요즘의 채용 환경, 취업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친구들이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하고 있고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996년 연도만 얘기해서 진짜 애매하네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인사팀에 있으면서 가장 첫 업무가 뭐냐면 실제 재수학원을 가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재수학원을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서울역 옆에 굉장히 큰 재수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또 방문합니다. 방문하면서 이제 목적상은 뭐 재수학원에서 큰 의미는 없었지만 이제 목적성 분명히 가지고 갔겠죠.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일단 채용에서 하다 보니까 채용회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의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정량적인 잣대를 만들기 위해서 재수학원을 방문한 겁니다. 왜? 여러분 학교나 엄밀해서 전공 이런 것들을 보고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왜 이제 왜냐하면 그걸 파악한다는 게 지금은 좀 너무 위험한 거겠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초중고 12년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대학과 학과 잣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첫날 갔는데 가니까 이제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놀라시죠. 왜? 뭐 덩치는 산만하게 가서 조폭 끝이 양복 입고 딱 가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에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랄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가라고 해서 갖고 아무 생각이 없었으니까 뜬금없이 그 대입 성적 배치표라든지 평가표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나라도 안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다시 바카스 한 통을 사서 인사팀 사원증을 끌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렸죠. 이제 한번 그래도 안면을 텄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그 배치표랑 책자를 9권을 빌려주신 거예요. 9권을. 그래서 그 9권은 그때 차도 없었는데 그 9권을 그것도 두껍잖아요. 이만큼씩 두껍잖아요. 두꺼운 걸 9권을 들고 회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그때 당시에 그걸 분석해서 뭘 만드냐. 전공별 학교 등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실제 보면 전공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자학과 서울대 한양대 1등급, 연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2등급, 경영학과 서울대 연대 1등급, 뭐 국문학과, 미술학과, 무용학과, 다 음악학과 다 과별로 분석해서 그 잣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잣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그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때 당시에는 서류 전형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지원서를 내면 뭐 최종 마감 시점에서 저희가 집계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마감 시점에서 엔터키를 딱 치면 각 전공별 가중치는 다르겠지만 그때 이제 묶여서 자동으로 석차가 나온다는 거. 왜? 대표적으로 여러분 학교 등급, 그다음에 학점, 그다음에 토익이 기계적으로 묶여서 가중치는 물론 전공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평가가 쫙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계 이번에 소요가 좀 작으니까 50명만 면접 보시죠. 이러면 거기에 리스트에다가 50번의 줄을 쫙 껐으면 됐습니다. 그게 예전 방식의 서류 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해서 학교 학점 그 소위 말해서 스펙 중심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 근데 그게 대우그룹만 그랬는 게 아니고 모든 그룹사가 대부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모든 그룹사 거짓말하죠?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즘에는 고졸 이상 연령 공채라는 롯데는 특정 학교 수준에 따라서 지원수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식이 됐다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없었으면 지금도 그렇게 뽑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잣대가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쉬운 평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합니다. 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 잘한다는 공식이 없습니다. 실제 서울대 나온 친구가 일을 잘한다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웃기는 건 기사 자격증 있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학점 좋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이제 토익 990점 만점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도 수출부도 있고 글로벌 직무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토익위원회가 저희보다 힘이 약했기 때문에 토익위원회 일본 해가지고 만점자를 리스트를 개인정보도 없었으니까 요구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근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런 친구 만점자를 부서 배치를 시켜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만점자 야 미국에서 전화 왔으니까 전화 받아봐 이러니까 얘가 전화했게 되고 음흠 음흠 이러고 있다는 거. 야 너 왜 말을 안 하냐? 그랬더만 저 듣는 건 잘합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 그래서 스펙으로 일이 증명이 안 되네라는 생각이 나와버렸다는 거. 그래서 나온 게 역량,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세요. 역량 기반 채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역량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최신에 나온 게 아니고 IMF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량이 뭐냐? 전문성 스킬도 있지만 문제 개선력, 의사소통력, 창의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역량이라는 거. 팀워크 이런 것들이 역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예. 저 스피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잘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때 이런 일, 고객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끊으면 이랬습니다. 모든 게 경험 베이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소개서가 다 경험 베이스로 바뀌어 있고 면접도 경험 베이스로 바뀌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스펙이 아니고 이제 스토리 중심의 채용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거부합니다. 기업은 그렇다고 몇 번을 얘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걸 스펙에 그래도 스펙 보잖아요. 이런 물론 기본적인 필터링이라든지 외주 주는 회사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는 그거보다는 자소서를 평가할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고 인사팀이 아니고 현업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시청으로 바뀐 게 각 사업부의 현업부서에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오해를 해요. 왜 오해를 하냐? 취업 카페 가면 다 있거든요. 합격자, 삼성전자의 합격자 평균 스펙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기부, 세부 개별 스펙이 있는데, 웃기는 건 거기에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조금 알려지지 않은 학교의 입사자는 거기에 스펙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뒤집어 생각하면 그 스펙 관리를 과연 기업이 할까요? 미안하지만 제가 인사팀인데, 인사팀 출신에서도 기업 그 스펙 관리를 안 했습니다. 왜 합니까? 그거 미쳤습니까? 솔직히 왜입니까? 아직 학점 많이 주는 학교도 있고 큰 의미도 없어. 학교도 대입 전형이 많다 보니까 이게 평가도 안 되고 왜냐하면 서열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근데 그건 없는데 기업은 관리를 안 하는데 외부에서는 어떻게 알죠? 그럼 그 취업 포털이나 카페에서 전수조사 했을까요? 또 여러분 그러죠. 이제 취업한 선배 가보니까 연수원에 가보니까 다 스펙이 높대요. 전수조사 해봤냐고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스펙은 과연 어떻게 조사를 했을까? 연말 시점에 가면 합격하는 친구들 자기 스펙 올려놓으면 문화상품권 주고 이러다 보니까 소수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놨다는 거. 취업 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이 공개를 해놓은 친구들을 소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비슷한 게 있습니다. 취업 포털에 가면 인사 담당자 몇 명 이상이 어떻고 몇 명 이상이 어떻다. 미안하지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 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해준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통계의 오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기업은 철저하게 스펙은 아니고 이제는 스토리 중심,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펙을 올리는 바보짓거리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중심으로 해서 자소서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취업 준비고 가장 필요한 준비고 기업이 원하는 준비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발 스펙은 아닙니다. 제발 스펙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스펙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는 건 바보짓거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한 점수를 준 것도 그 이상을 넘기면 안 보겠다는 논리. 학점을 하한 점수를 준 거 그리고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경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펙 아닙니다. 스토리입니다.